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일주일 지나서 토요 강좌 시간이 왔는데요. 토요 강좌 주제를 항상 선정할 때마다 고심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또 종목을 발굴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주제, 어떤 내용, 뭐 기술이라든지 어떤 트렌드, 아니면 이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섹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일에 좀 다루지 못했던 보다 더 깊숙한 어떤 뭐 그런 어떤 트렌드한 얘기, 항상 이제 저는 성장하는 쪽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면서 투자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이제 단발성의 어떤 테마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두고서 우리가 전략을 짜거나 또 뭔가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찾으려고 하고요. mRNA 분야입니다. 이렇게 언제 한번 계속 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뤄졌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유전자 분야를 제가 계속 이제 뭐랄까 평일에도 틈틈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래가지고 뭐 mRNA가 또 그 또 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에 또 코로나 백신 개발에 또 승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mRNA 분야를 일단은 뭐 저는 뭐 유전자 가위 쪽도 지금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mRNA를 먼저 유전자 분야에서는 다루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의 승자는 mRNA 기술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모더나 화이자가 그걸 통해서 엄청난 효능과 안정성을 또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이제 발견되고 또 개발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블록버스터가 되고 이게 상용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백신과 뭐 항암제, 치료제들이 개발될 게 이제 뻔해졌죠. 그래서 이제 뭐 사노피 같은 기업, 빅팜들도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도 뭐 특허권이 굉장히 얽혀 있는데 이걸 풀면서 회피하면서 이제 만들 수 있을까를 많은 이제 빅팜들, 빅텍 이제 그 바이오텍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트렌드를 알아보고 뭐 테마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지원한다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컨소시엄 형성해가지고 지금 mRNA 관련된 백신부터 일단은 개발하고 그 관련된 뭐 치료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뭐 항암 백신이라든지 만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mRNA 백신이 한 30조 원 정도가 이제 매출이 찍힐 거고, 뭐 지금 모더나는 주가가 지금 100조가 넘었습니다. 100조가 넘었습니다. 100조가. 그러니까 명확한 지금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주도 업종은 어디입니까? mRNA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해하고 향후 전망, 또 이제 이 관련된 국내 기업이라든지 그 밸류 체인들,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mRNA 관련된 기업들 주가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더나 이거 투자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이미 이제 재가치를 받을 정도에까지 올랐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이 주가를 매수하자 이런 관점은 아니니까 지금 mRNA가 완벽하게 지금 엄청난 시장이 지금 개화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먼저 대장주 모더나부터 볼게요. 모더나 주가가 지금 보시면 코로나 전에 주가가 20달러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배 이상 지금 올라간 거죠. 시가총액은 지금 120조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 분야가 앞으로 상당한 어떤 혁명적인 어떤 그 치료제나 이제 백신들을 만들어낼 게 지금 예고가 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더나가 지금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더나가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엄청난 매출과 이렇게 성장을 지금 해나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백신 말고도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들, 뭐 여러 가지 치료제 백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능과 안정성이 이 기술로서 검증되다 보니까 다른 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게 되면서 결국은 그런 어떤 가치들이, 기대 가치들이 지금 시총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모더나뿐이 아니라 이제 이런 기술 가지고서 만들고 있는 여러 어떤 기업들, 그리고 파이프라인들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밸류에이션, 가치를 지금 만들어낼 걸로 기대가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mRNA 관련된 바이오 섹터 내 기업들이 완벽하게 대장주군, 주도주군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은 mRNA가 지금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업종 글로벌적인 메가 트렌드로서 주도 섹터군이라는 걸 확실하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도 이제 급등하긴 했지만 이번에 뭐 mRNA 관련해서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예, 11,000원에서 지금 50,000원, 그 5배가 지금 몇 달 만입니까? 4월 달에 지금 11,000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7월 달에요. 바이오가 이렇죠. 3달 만에도 5배 이렇게 튀고, 뭐 작년에 박셀바이오는 뭐 30배 올랐지 않습니까? 2달 만에 30배. 예, 2달 만에 30배 갔죠. 바이오 섹터가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자산 증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고, 그만큼 또 위험하기도 하다는 건데, 결국은 바이오 섹터의 어떤 생리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실행할 수 있다면요, 사실 뭐 1억 갖고 뭐 수십억 만드는 게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연하긴 하지만요, 결국은 그 장점에 대해서, 그 위력에 대해서 파고들고 해답을 찾아가 나가는 과정은 다른 어떤 섹터보다 놀라운 성과를 줄 수 있다는 거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어떤 주도하는 트렌드 부문의 종목들은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냈다는 거죠. 아이진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mRNA 이제 식약처에서 1, 2회 이상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뭐 9,000원, 8,000원 하던 게 지금 42,000원입니다. 몇 달 만입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ST팜 같은 기업도 mRNA 관련해서 뭐 지금 주구장창 쭉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도 작년에 3월 달에 2만원 하던 게 지금 10만원, 5배 올라왔고, 고점은 한 14만원 찍었으니까 27, 14, 한 7배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이현제약, 이현제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뭐 4월 달에 16,000원, 7,000원 하던 게 지금 64,000원입니다. 다른 업종군과 바이오 다른 종목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어떤 상승 퍼포먼스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주도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의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올릭스 같은 기업도 작년에 좀 오르긴 했지만, 뭐 다른 것보다 상승폭이 이제 작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상승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나이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흐름,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미 계열 쪽에서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다른 바이오 종목 대비해서 또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더나로부터 뭐 사실 뭐 병이 파는 그런 어떤 약간 좀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단계의 이제 수주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모더나라는 mRNA 그 코로나 백신을 또 위탁 생산하는 그런 부분까지 땄기 때문에 뭐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다른 바이오 종목보다는 또 탄력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원료 의약품을 또 만들겠다는 그런 발표도 했기 때문에 향후 또 기대 가치를 좀 시장에서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관련주들은 월등히 지금 보시면 다른 섹터군, 다른 부문 비해서 높은 어떤 상승률과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mRNA 부분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래도 간략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되어 있는 쪽이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요 이제 사이트, 요 연구 쪽에서 발표한 아니 쓴 내용이 조금 더 쉽고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류가 개발한 첫 mRNA 백신에서 이 mRNA 백신이라 불리는 생소한 물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백신 경쟁의 결승점을 먼저 통과했다. 2020년 11월 독일의 바이온테크와 미국의 화이자가 공동 개발한 BNT162B2가 12월 미국의 모더나와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mRNA 12732 이 두 화이자 거 그리고 모더나께 각각 FDA 승인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두 종류의 mRNA 백신이 전통적인 백신들을 따돌리고 개발 속도 면에서 가장 앞서 나갔습니다. mRNA 백신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라도 가장 빨리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어찌됐든 이 백신 경쟁에 그리고 어떤 전염병이 나와도 가장 먼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공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드의 어떤 승자가 되면서 결국은 이 기술이 떠오르고 또 앞으로 다양한 어떤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 또 플랫폼 성격으로 이제 쓰이게 될 거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mRNA 백신으로 사용된 것은 코로나19가 첫 사례이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성공을 거뒀을까? 그래서 요 이제 기초과학연구원 요 리포트에서 mRNA 백신의 정의, 면역유도 원리, 생산법, 장단점,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 화이자 거랑 모더나 거 점선이 이제 위약입니다. 위약 대조군이죠. 그리고 요 이제 실선 파란색 이제 요 핑크색 요 실선이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인데요. 감염률 보시면 위약군은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이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효능이 있는 게 뭐 이렇게 드러났고 둘 다 이제 90% 이상의 효능이 이제 확인되면서 임상 3상에서 확인되면서 FDA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효능이 있다는 게 이렇게 또 통계 이제 데이터로서 이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화이자 거랑 모더나께 이렇게 이제 유효율이 95%, 94%. 그래서 투여 방법은 3주 간격으로 2회 그리고 4주 간격으로 2회 이렇게 2회를 맞는 일정 기간을 두고 2회를 만든 어떤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좀 그 보관 그리고 유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뉴스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화이자 거는 마이너스 70도 그리고 모더나 거는 마이너스 20도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약간 좀 어려운 점,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단점을 뛰어넘는 효능과 안정성이 확인되면서 뭐 결국은 대세로 굳어지는 그리고 이 백신 경쟁의 승자로 굳어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보다 더 기대치가 낮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은 뭐 일반적인 뭐 통증이나 두통, 오한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뭐 치명적인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그 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안정성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RNA 백신이 면역 현상을 이제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mRNA 전력 리보엑산의 mRNA라는 게 메신저 RNA, 요거 이제 준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RNA가 DNA를 이제 복제한 건데 이걸 이제 전달하는 어떤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신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이런 유전 정보를 담아서 이를 전달하는 어떤 전력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표를 보면 좀 이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mRNA는 수백에서 수천 개 단위체가 구슬처럼 연결된 긴 사슬 구조를 갖고 있다. 단위체는 네 종류가 있는데 이 네 종류의 단위체들이 어떻게 나열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유전 정보를 담게 된다. mRNA 백신은 mRNA 분자와 이를 둘러싼 지질층으로 분자와 지질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mRNA가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이고요. 지질층은 이 mRNA를 보호하고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이제 이동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질층이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이 mRNA라는 게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금방 분해가 돼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감싸는 이 지질층,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이고 좀 특허로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 많이 뭐 이미지화된 여기 안에도 이제 어떤 DNA, RNA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전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NA를 여기 뽑아내서 이제 지질막을 아까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 지질막을 이제 만들어서 mRNA 백신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근육 주사로 이제 주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요 이제 RNA 요게 이게 우리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항원을 형성하게 되죠. 항원을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후천적인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결국 이제 항체가 형성되는 거죠. 요 이제 요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형성되니까 항원이 생성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기에 이제 붙는 이런 어떤 항체가 형성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이제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진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투입되면 이미 항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이제 백신의 효능을 내는 그런 어떤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체의 이런 어떤 면역 세포들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mRNA 백신을 맞아가지고 안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항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냈잖아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후천적으로 그 항체가 형성되도록 이제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 거죠.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황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RNA라는 게 DNA를 복제한 게 RNA죠. 그게 결국은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유전 정보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나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거나 그런 어떤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그런 원리가 담겨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뭐 정말 잘못된 어떤 단백질이 형성되게 만드는 그런 유전 정보다 그 막 뭐 그 유전이 이렇게 또 우리가 유전을 받아가지고 보다 더 이제 뭐 희귀병이 걸린다든지 암에 조금 더 취약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위적으로 이제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로 인해서 우리 몸은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황으로 착각을 하고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죠. 항체를 만드는 이 비면역 세포뿐 아니라 이를 도와주는 T 세포도 활성화되면서 이걸 이제 후천성 면역이라고 부르죠. 즉 간접 체험을 통해 인체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외에는 실제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들어온다 해도 항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감싸서 감염을 막을 수가 있는 이게 원리인 거죠. 또한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되면 면역세포가 이 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해서 죽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은 어떤 코로나를 극복하는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이 mRNA 백신의 장점 그리고 한계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mRNA 백신의 장점은 무엇보다 신속성과 유연성입니다. 그 RNA 이제 그런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 뭐 백신이든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그 속도가 다른 기술로 인한 어떤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mRNA 백신의 장점도 무엇보다 신속성과 유연성이죠. 병원체 유전자 정보만 알면 빠르게 설계하고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1월 10일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유전자 정보가 공개된 후 모더나에서 일상 임상 시험에 필요한 백신을 만드는 데는 고작 25일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실제 임상은 이제 3월 16일에 시작됐긴 하지만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전염병 같은 게 발생돼도 아마 mRNA 백신이 가장 먼저 임상을 시작하고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진 게 굉장한 어떤 이번에 어떤 뭐랄까 성과를 할 수 있죠. 게다가 이 기간은 백신 개발 플랫폼이 정비되면 더 단축을 할 수 있다. 어떤 신종 병원체가 등장해도 유전자 정보만 알면 한 달 이내 백신을 만들어서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초기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비교적 환자가 적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수 있다. 또 기존 약물에 비해서 소규모 설비로도 생산이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양이 적게 들어갑니다. 항체 뭐 의약품 이런 것들 대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양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비 자체가 소규모 설비로도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액을 생산하는 거는 화이자나 모더나나 자체적으로 다 해요. 자체적으로 뭐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병에 넣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위탁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생산 파이프라인 설계에 따라서 소량부터 대량까지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가 있다. 여러 종류의 mRNA를 생산해서 혼합해서 도입하는 접근법도 가능하다. 그리고 안정성도 큰 강점이다. mRNA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죠. 뭐 그 자체로 뭐 독성이 없다는 것도 당연한 어떤 장점이고, 제조 과정에서 세포를 이용하는 대신 정제된 효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한 불순물이 들어갈 우려도 거의 없다. 기존에 사용된 어떤 백신 종류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다만 mRNA를 전달하는 이 지질나노 입자의 성분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요거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평가와 검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는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십억 명한테 이렇게 이 백신을 접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수억 명 이렇게 맞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안정성에 대한 어떤 그 결론적인 부분이 뭐 나오겠죠. 곧.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명에 한 명꼴로 뭐가 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떤 약도 이렇게 엄청난 인구에게 투약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알 수 있는 케이스는 없죠. 전염병 아니면. 근데 이 기술이 굉장히 또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인데 이거를 지금 수십억 명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인류에게는 좀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코로나가 의학의 어떤 발전에 있어 가지고는 엄청난 지금 성과하고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도 못할 것들을 해내는 그 뭐랄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의학의 발전은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진보하고 그 대표적인 기술이 지금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트렌드의 승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내 어떤 기술의 승자가 된 거죠. 백신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 제조업부터 해가지고 DNA 기존의 이제 그런 어떤 백신 제조 기술, 이게 승자 아니겠어요, 승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이고 이게 대장주가 된 거고, 관련 기업들이 모더나가 120조 시총을 지금 만들게 된 거고 10배가 이상 돼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기술로서 이제 앞으로 다양한 치료제들이 만들어질 게 뻔해지고 있고, 그 기술을 쥔 기업들이 굉장한 여전한 어떤 기대 가치를 꾸준히 받게 되겠죠.
단점은 이제 뭐 당연히 뭐 열 안전성, 이제 보관 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 mRNA 자체는 뭐 안정적인 물질이긴 하지만 그걸 감싸는 물질, 지질 나노 입자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온 보관이 필요한 걸로 추정된다 하고요. 그래서 그걸 감싸는 기술에 대한 개선, 대체 기술이 개발이 굉장히 관건이다. 예, 이게 지금 글로벌에서 고민하고 있고 찾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RNA의 의학적 가능성, 파급력,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기술로 이제 앞으로 뭘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는데, 야, 참. 그래서 이게 굉장한 트렌드가 형성되는 거지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mRNA는 1961년 발견 이후 반세기가 넘는 연구 끝에 인류를 감염병 위기에서 구할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mRNA의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앞으로 mRNA 백신이 감염병 예방에 널리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예,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변이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계속 인류를 괴롭힐 것이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뭐 델타 변이, 감마 변이, 뭐 람다 변이,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 mRNA 백신이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변이가 아니라 변종까지 나타나면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죠. 물론 모든 병원체에 mRNA 백신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신종 병원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간 대책 없이 방치되었던 저개발국의 국지적 감염 사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미 지카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등에 대한 mRNA 백신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시면 그냥 뭐 에이즈나 뭐 이런 것들, 뭐 일부 국지적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뭐 방치죠. 예. 그러니까 빅팜들도 그런 거 안 만들잖아요. 뭐 거기 돈 낼 사람도 없는데 그런 그걸 뭐하러 이런 식이 된 거죠. 예. 근데 이 기술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이렇게 또 확인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만들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죠. 예,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 예방 백신 이외에도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암 백신 의료의 활용 가능성도 높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달리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막 증식이 되는 거죠. mRNA 기반 암 백신의 투여로 암 특이적인 단백질이 체내에서 생성되면 이후 면역세포가 암 단백질을 인지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가 있다. 암세포 단백질은 환자마다 다를 수 있어서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지금 암세포 단백질 뭐 엄청나게 다양하고, 변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이 mRNA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 좀 유망해질 수 있는 거죠. mRNA는 설계가 비교적 쉬워 개인 맞춤형 암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mRNA 백신의 주요 타깃은 암이었고, 코로나 전에는 이 모더나나 이런 기업들이 mRNA 이 기술을 가지고서 백신 만드는 게 암 타깃이었다는 거예요. 현재 다수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계속. 보다 이제 속도나 어떤 기술적인 어떤 보완이 잘 됐겠죠. 이번 케이스로. mRNA는 백신을 넘어서 유전자 전달체로서 의학과 생명공학에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mRNA는 이론적으로는 어떤 유전자든지 우리 몸으로 전달할 수 있다. mRNA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부족한 유전자를 도입하는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mRNA는 설계와 생산이 쉽고 빠르다. 따라서 플랫폼만 잘 갖춰 놓으면 각종 질환에 수개월 이내에 대처를 할 수 있다. 즉 질환의 유전적 원인만 파악되면 이에 대응할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은 비교적 쉽고 초기 개발 비용이 저렴하다. 이에 시장 규모가 작아서 개발이 어려웠던 희귀 질환의 치료제 등장에도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다. 기존 약물 개발에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바로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mRNA가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연구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장밋빛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mRNA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해야 할 일도 많다. 우선 RNA 자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거고, 그걸 이제 뭐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개인 맞춤형 이제 정밀 의료 시대가 이제 열리는 데 있어서 유전체 이제 분석 기술들, 그런 관련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주목받을 것이다는 그런 어떤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이 mRNA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 그리고 그 유전자 분석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 높은 어떤 가치,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가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어떤, 지금보다 과거보다는 높은 가치를 받게 되겠죠. 기대를. RNA가 우리 몸에서 오래 머무르며 단백질을 잘 만드는 동시에 과다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기술들이 막 빅팜들이 다 특허로 묶어가지고 이게 다른 빅팜들이 또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죠.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RNA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는 RNA 전달 기술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 아까 이제 그 기술 부분에서도 지질 나노 입자라는 그 기술로 이제 하는데 뭐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특정 기관이나 세포로 RNA를 보내는 효율적인 기술에 대한 뭐 대체 기술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또 기대가치, 이런 것들이 불 수 있겠죠. 열 안전성이 높고 더 안전한 전달체 개발도 관건이다. 셋째는 질환의 유전적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유전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 질환의 원인에 대한 분자 유전학적 연구,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밸류체인이 형성될 건지, 어떤 연구 R&D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건지를 말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고 성공적으로 개발됐듯이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도 그리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가 않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 유전 정보를 치료제로 곧바로 이어주는 RNA 기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는 21세기 과학이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로서, 의료기술로서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치료제나 백신들을 이 mRNA 기술이 정복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번 시간은 뭐 mRNA 관련해 가지고 일부 시간은 요 정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뭐 관련 리포트와 또 이제 최근에 뭐 큐어백이 또 실패했는데 그 원인을 통해서 이제 또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해지고 또 주목받게 될지, 뭐 그런 어떤 또 기업에 대한 얘기들, 관련 기업들에 대한 또 설명들 한번 드려보는 시간, 그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신박사는 현명한 투자를 위한 또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내용들, 영상들 또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계속 이어가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